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오늘 또다시 지수가 하락 전환을 했네요. 분명 양지수 출발할 때는 빨간불 켜주면서 기대를 좀 안고 시작을 했는데 중국 증시가 열리고 상해 종합지수가 1% 이상 밀리자마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지금은 코스닥은 1% 가까이 떨어지고요. 코스피는 0.28% 하락권 들어가 있네요. 그나마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지난주 흐름 대비해서는 이 규모 좀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낙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 요소가 없고 대외 변수는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박앵커의 올백 포트에 대해서도 오늘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실계좌 500만 원으로 실전 매매를 해나가는 시간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할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박재영 차장님, 엑스원의 임주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또 새로운 월요일장, 이제 10월의 정말 끝자락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지수는 또다시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참 우픈 현실이에요. 내려가는 게 좀 익숙해진 느낌이고요. 이 정도 낙폭만 돼도 그래도 어딘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박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데 뭐 일각에서는 1900선 갈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에 대한 시각, 시장에 대한 시각 좀 전해주실까요? 바닥을 어디로 놔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이고요. 그 PBR 한 배 때 깨고 내려가서부터는 이제 밸류에이션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트레일링으로는 원래는 그랬죠.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배는 지킬 거다. PBR 한 배는 잘 안 깬다. 그런데 깼어요. 그러니까 그래 예상치 말고 트레일링으로 한 배는 안 깰 거야. 그런데 단번에 깼죠.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 0.8배 정도였는데 그건 안 깰 거야. 알 수 없죠. 2003년도에 PBR이 0.68배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었다라고 해요. 그게 지금 지수로 환산을 하면 1530 정도, 15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거기까지 열어놔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이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실 그러면 뭘로 시장을 분석을 하냐. 지금 우리가 펀더멘탈이 좋아서 반도체가 수출이 잘 돼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한데 많은 부분들,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지수가 저도 이제 저희 쪽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수를 계속 못 보고 있어서 방송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마이너스로 확 빠져 있더라고요. 15포인트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6, 7%를 가버리는 그런 시장이에요. 뭐 특별히 악재가 나온 것도 없고 중국 시장 열렸다, 좀 안 좋았다, 외국인 매수 규모가 조금 줄었다, 이런 거 가지고도 2, 30포인트를 1, 2분 만에 확 밀어버리는 그런 시장이어서 심리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악재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악재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고 새로운 악재가 출현했어요. 새로운 악재가 뭘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빵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견조했었는데 여기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초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빠졌으니까 이제 그만 빠져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오르다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미국이 계속 빠지는데 우리는 미리 얻어맞았으니까 괜찮아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공포라는 거는 전이가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고 우리가 미국보다 덜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체력 환경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계좌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10월 조금 두 번째 주 이때서부터 계속 보수적인 의견을 계속 좀 드려왔었는데 아직까지 보수적인 의견은 계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장은 아닙니다. 일단 그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임주화 전문가님의 시각도 궁금해요. 동일하게 시장에 대해서는 이 보수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일각의 시각처럼 지금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 한국은행과 그 OECD 쪽에서 나온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7%로 하향 조정된 것도 그렇고 실업률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티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4분기 그 디램하고 낸드 단기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 하락 이 부분이 과연 보고서대로 갈지 안 갈지 부분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관망세로 일단 조금 포지션을 바꿔보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여전히 두 분의 시각이 좀 동일하네요. 그렇다면 오늘 또 지난주부터 이 질문 너무 그런데요. 임주환 전문가님. 저희 종목 얘기 빼고 준비해 주신 종목을 날리고 시장 얘기 혹은 뭐 포트 종목 얘기 이런 거 할까요? 어떨까요? 아니면 그래도 종목 이야기는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걸 네. 끌고 갈까요?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 차장님께서도. 지금 시장 얘기 우리가 한다고 바뀔 건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고 아니들 공부는 이야기를 해야 했고. 되니까 종목 공부. 그렇죠. 시장이야 하루아침에도 또 뒤바뀔 수 있는 거니까 갑자기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무역 분쟁 해결됐다 이러면 악수하고 시장 막. 올라오는 거고 그런 거니까 준비는 해놔야죠. 뭐가 올라올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또 올라가는 종목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거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 네. 남지 않았어서 미리 스터디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제 포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볼게요. 포트에 세 종목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메지온을 그때 당시에 매도하고 현금을 좀 180만 원 정도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요. 현대엘리베이터, 일진머티리얼즈, 서울반도체 이 두 종목 오늘 제 포트에서 1에서 2% 정도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회심의 반등, 급등을 기대하며 샀던 현대엘리베이터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다는 게 마음속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매한가지입니다. 모든 종목이 지금 저에게는 부담스러워지고 있네요. 포트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종목 얘기 나누고 나서 저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각각의 종목 무엇일지 열어보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그리고 임주화 전문가님은 바이오솔루션이에요. 임주화 전문가님의 종목 먼저 가볼까요? 바이오솔루션 어떤 포인트로 저희 접근할까요? 사실 그 작가님한테 대본을 제출했었던 시점이 오늘 새벽이었었는데 네. 매수가를 44,000원에 드리고 아침 개장하고 16% 슈팅 나와서 계속 매수가를 수정해서 제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일단 바이오솔루션은 세포 기반 재생의료 전문 기업이고 관절염 치료제, 피부 치료제, 인체 조직 모델 그리고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부 치료제랑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피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케라일하고 케라일알로 두 종이 있는데 사용하는 게 스프레이 형태로 돼서 그 환부에다가 직접 분사를 하면 낫는 약의 형태인데요. 신부 2도 화상 치료제로 산재보험 인정 범위가 60에서 40%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관절염 치료제 부분인데요. 내년 상반기 초에 품목 허가가 계획 중이고 허가되면 판매가 바로 급증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가세포 치료제 임상 이상 후 시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게 환자 본인 관절 외 연골 조직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해서 동그란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서 직접 수술해서 넣는 구조인데요. 네. 이 늑골 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수술 짧고 회복이 빨라서 바로 수술하면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 구술형 연골 치료 세포제 개발 기술이 이제 보건복지부랑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좀 유일하게 보건 신기술 기술을 좀 인증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 분야가 원인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를 무릎에 넣거나 아니면
그 스테로이드성 주사를 넣거나 아니면 항생제 내외 스테로이드성 성분들을 좀 넣는 것 외에는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 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제 시장에선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내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1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는데 시총이 한 7천억 정도. 그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랑 관련해서도 한 8억 정도 매출이 나는데 시총 8천억 정도 되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거절은 됐지만 미국 이상 통과한 걸로도 지금 현재 시총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올해 상반기에 세원셀론텍을 한번 그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현재 매출액은 없지만 일본 그 카메라 회사랑 같이 해서 일본 영업망을 이용해서 지금 벤처 합작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 판매 가격이 높을 예정이라서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조 사업이랑 바이오 기업 두 개가 같이 하고 있어서 기관 수급을 조금 되기에는 섹터 상의 그 포지션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한 2,900억인데 여기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만 하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총 8천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려보고요. 네. 그 아까 스프레이로 쓰는 그 화상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태고사이언스랑 조금 비교가 되는데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상 시장 점유율이 70%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시장 우위를 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7만 원 정도 보시고 매수가는 4만 4천 원 이하가 좀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오늘 슈팅 나온 건 좀 상황 보시고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11월 6, 7일 악재가 조금 해소된 이후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추천해 봅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 기록하네요. 지금 현재 12% 이상 급등으로 진행이 되는데 48,000원권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 라인을 넉넉하게 잡으셨어요. 7만 원권. 그리고 손절 라인은 38,000원 잡고 지금 시점부터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살펴봤고요. 박 차장님의 종목 곧장 가겠습니다. 오뚜기요. 오뚜기는 지금 어떤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야 될까요? 낙폭과대. 그리고 지금 다 낙폭과대인데요? 그렇지. 근데 오뚜기 같은 경우에 미리 맞았으니까 뭐 여기서 더 빠질 게 있겠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러면 수출 비중이 높은 쪽들은 안 좋아지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무역과 관련된 마찰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오뚜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여기다가 쌀 가격까지 올해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쌀, 햅쌀 사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놀라실 거예요. 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저 쌀 쌀 때 됐는데.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기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방앗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약간 좀 타격은 네.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개인적인 그거는 없을 거고 기업 쪽에서는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제품 가격 인상이 있을 겁니다. 쌀이라는 게 정부에서 추곡 수매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급이 과잉한 산업인데 올해는 좀 예외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어서 오른 건데 아마 내년이면 정상화 될 겁니다. 그런데 음식료 업체들이 쌀 가격이 올라서 우리 가격 올렸어요 하고 다음 내년에 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제품 가격 내려야겠네요 그럴 하든가요? 리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 이익 꽤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많이 그러니까 원가 인상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품 가격 상승은 전혀 반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남양유업이라든지 서울우유 유제품 가격 올렸다라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제품이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라면 가격도 사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타이밍을 잴 겁니다. 언제쯤 가격을 올려야 이익이 높아질 것인가. 그렇게 되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쇠고기 미역국 라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왔어요? 미역국 라면요? 최근에 인터넷이라든지 약간 좀 이슈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출시한 지 40일 만에 500만 개가 팔려서요. 예전에 뭐 우리 그랬잖아요. 뭐 꼬꼬면이라든지 이런 거 나왔을 때 막 없어서 못 사고. 맞아요. 또 뭐죠? 짬뽕류 라면, 진짬뽕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한 번 실적이 확 튀어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미역국 라면이 출시가 되면서 최근에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하는데 예전에 크라운 제가가 허니워처 칩 네. 이거 나오고서 막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뭐 없어서 못 산다 이런 것들이 한번 부각이 되면 맛있고 맛없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한 번쯤 먹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조금 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졌고 펀더멘털은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이제 킬러 컨텐츠가 하나 출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 반등에 뭐 중요한 힌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빠진 이제 오뚜기를 낙폭 과대주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네요. 차트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한번 미역국 라면을 포털 사이트에 쳐서 봤는데 일단 비주얼상으로는 맛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네, 미역국에 라면 뭔가 빨간 국물이 아닌 이 라면이 제가 적응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사람들이 다 라면이 다 뭐 맛있대요. 모양 대비해서 오늘 한번 제가 꼭 밤에 저녁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임지아 전문가님 그 미역국 라면 뭐 드셔보셨어요? 관심 있으셔요? 아니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시원한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장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네요. 너구리랑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너구리에서 빨간 느낌 뺀 느낌인데 네, 일단 오뚜기 얘기를 해주셨고요. 종목 얘기하길 잘한 것 같아요. 시장 얘기했으면 또 막 처지고 뭔가가 날 짓누르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종목 얘기하니까 그 종목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들으니까 좀 좋은 기운이 생기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오뚜기 낙폭 과대 포인트와 또 지켜볼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 종목 각각 살펴보고 놨더니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문득 삼강 M&T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박 차장님. 그때 박 차장님이 10월 24일경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장 대비 확연히 좀 선전하고 있고요. 삼강 M&T. 박 차장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종목이었었는데 이 종목의 리뷰 좀 살짝 해주실까요? 제가 뭐 사실 저도 스몰캡 굉장히 좋아하고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작은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엄청 많이 낸 것들 많이 이제 과거에 이제 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황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종목 찾아보자 하고 해서 이제 차트 돌리고 하다 보니까 딱 눈에 띈 게 이 종목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IMO 2020 해가지고 이제 해상기구가 황산암을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대우조선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동성화인텍도 그렇고. 그런데 작은 쪽에서는 스크러버라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배들은 그럴 수 있어요. LNG를 추진선으로 한다든지 경유나 등유를 이제 추진 연료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존 배들은 어떻게 하냐고. 기존 배들은 스크러버라는 이제 탈황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삼강 M&T.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삼강 M&T의 자회사인 거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곳이? 삼강 S&T라는 회사가 이제 조선 그 수리를 하니까. 네. 삼강 M&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를 만들 때 배를 그냥 한 번에 통째로 만들진 않아요. 이걸 블럭블럭 나눠가지고 이제 이차 업체가 수주를 해서 그거를 조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강 M&T는 그런 업을 해요. 블럭을 수주를 받아서. 그래서 조선업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삼강 M&T의 실적도 좋아지겠죠. 근데 뭐 M&A도 했고 조선업도 좋아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1,500톤급 이제 해양 경찰청에서 수주를 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수주 잔고가 작년에 대비해서 벌써 상반기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이제 8천억 예상을 하는 증권사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얘들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향후 앞으로 지금 수주해 놓은 게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우려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상강 M&T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조선주 이런 일부 종목들 상당히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좋아했던 만큼 또 관심이 가기도 하네요. 제 포트에 대한 이야기 끝으로 임주아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에 일진머티리얼즈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팔 걸 그랬나. 요즘에는 무조건 빨리 파는 사람이 승자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일진머티리얼즈 16% 손실인 오늘입니다. 제 포트에 대한 코멘트 어떻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는 거는 싸게 사거나 높게 사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단을 잘 조절해서 자본금을 운용하는 게 중요한데 파는 거는 반드시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는데 지금 때를 놓쳤다. 예, 때를 놓쳤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파는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 만한 게 없고 왜냐면 그때 만약에 제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그냥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시장의 동의 없이 딱 그대로였을 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좀 다른 때를 또 기다려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대로 포트에 두어보자라는 얘기신 거죠? 네, 오늘은 조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차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좀 관망? 저는 계속 시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 더 팔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랑 메지온을 팔았는데 사실 뭐 어떤 종목이 더 오르고 어떤 종목이 더 빠질지는 굉장히 뭐 뒤에 가서는 그때 이거 안 팔기 잘했어 뭐 아니면 그때 이거 팔았어야겠다 이런 얘기 하기 쉬운데 그 당시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때 12일 날 급락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자체를 좀 줄여보자. 종목 선택이 어려우면 뭐 지금 16종목 그 일진머티리얼즈가 16주인데 한 3주 정도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비중을 살짝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줄여보는 게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시장이지만 언제 또 급락이 나올지 모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이거 내일 오르면 어떻게 하지? 내일 빠지면 빠지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면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냥 시장에서 아웃돼 버립니다. 그거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내일 오는 거 못 먹었으면 내년, 내후년, 10년 뒤에 안 죽고 살아있으면 시장에서 언젠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더 줄여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포인트에서요? 반도체 매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해외 보고서가 D램 랜드 반도체 수출에 영향을 정치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비중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혹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또한 좀 심도 깊게 오늘 고민을 해보고 내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재영 차장님, 임주아 전문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같이 저희 이 시각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장 마감까지 기운 내시고요. 내일 이 시각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